전기회로, 오음협칙을 보는 회로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때 뭐 합성장 계산한 거라든가 직렬과 병렬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 했었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거기에 101쪽에 고급 정리 1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진행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전구가 있고 여기도 전구가 이렇게 있어. 일단 요 그림보다 일단 요렇게 전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래 여기다 같이 그리자.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했었냐면 이렇게 전구가 있고 밑에 전구가 더 있고 스위치가 있는 거 요걸 얘기했었다. 자, 이때 여기에 스위치 온 했을 때 상황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스위치 온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에서 얘는 띠리디리디 나눠질 때 밑에는 저항이 없는 쪽이죠. 저항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전류는 모두 어디로 흐르는 거야? 밑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없어지는 건 다름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이제 질문 들어온 게 뭐냐면 선생님 없어지는 건 다름없다라는 건데 왜 그럽니까? 라고 묻는 건 뭐냐면 결론만 들리는 거야 항상. 일단 이쪽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류는 모두 일로 흐른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걸린 전압. 처음에는 둘이 전압 나눠 쳐먹다가 이제는 어때? 둘이서 나눠 쳐먹다가 혼자 다 쳐먹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전압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한다 이거죠. 이때 여기는 전류를 얘기해봐라. 그럼 오음협칙에 의해서 V콜 IR 하니까 요거 한 개의 저항은 정해져 있고 여기에 전압이 증가하니까 전류 세기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나중에 이제 바로 다음 단원 얘가 전력 단원이야. 밝기 얘기를 물어본다면 V와 I를 그냥 피 뽑듯이 보면 바로 이게 뭐가 돼? 전력 P가 돼서 얘 전력 증가한다. 밝기 밝아진다. 이거였어. 그 다음 이제 요 그림과 요 그림 다르죠? 일단 요 전구를 이제 고려하면서 여기 스위치 온 하게 되면은 일단 직병은 혼합이 되겠지. 그럼 동굴 모양이 치면서 지금 왼쪽에 있는 전구 A와 오른쪽에 있는 전구 B는 서로 무슨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개수가 늘어났으니까 결국 이쪽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렇지. 근데 둘이 직렬한 말이야. 뭘 나눠 쳐먹는 거야? 전압을 나눠 쳐먹어. 그러면 일단 오른쪽에 합성 저항이 작아졌다 이게. 직렬 특징에서 직렬에서는 저항 작은 쪽 전압이 조금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저항이 작아지니까 오른쪽 거는 전압이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쪽 거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거죠. 총 전압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 A에 흐르는 또 전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역시 A만의 V콜 IR 이것만 써버리면 돼. 그럼 요거의 저항값 정해져 있으니까 왼쪽은 전압 증가하죠. 그럼 전류세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밝기 어떻게 될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되고 또 요 B 것을 얘기할 때 V콜 IR 할 때 말이야. B만의 저항 정해져 있고 오른쪽 거는 전압이 감소하니까 전류세 감소한다. 그러므로 이거 하나의 밝기도 어떻게 될 것이다? 어두워질 것이다. 이것이었어. 이때 여기는 총전류가 증가하죠. 분명히 총전류가 지나는 길이야. 그러니까 총전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총전류 증가하는데 왜 얘는 감소하느냐? 나뉘어지는 거죠. 밑으로 좀 더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른 전류는 감소하는 거야. 그 이전보다. 그래서 요 총전류의 위치, 요 총전류와 한 개는 전류를 반드시 구분하라고 해서 그 수능수능 그 시근처에 써놨죠. 주의 1이 뭐였어요? 총전류와 한 개는 전류를 구분할 것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나눠줘. 나눠질 때 얘가 그 이전보다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는 몰라. 나눠지는 거 봐서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요거 하나 오음협칙 보니까 그 이전보다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또한 진열로 공부하는 자라면 그냥 하는 것만 이렇게 보지 말고 나중에 공부할 때 스위치 온 했으니까 이번엔 스위치를 떼는 부분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상황이 이제 반대로 이제 바뀌겠지. 그걸 하나하나 논리정연하게 생각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다.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왼쪽에 7번과 8번 요 얘기를 같이 나눴었죠? 자, 7번 같은 경우는 스위치 온 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R2나 R3는 없어요가 다름이 없으니까 왼쪽 R1 혼자 전압 다 쳐먹게 되는 거야. 왼쪽 R1에 걸린 전압이 증가한다. 그래서 스위치 온 하는 순간에 증가하는 2번이 답이 될 것이고 7번과 8번은 문제가 똑같다는 걸 인식해야 돼. 왼쪽에 동굴 모양이 쳤죠. 오른쪽도 동굴 모양이 쳤죠. 이거 서로 무슨 연결되어 있는 것이야?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때 문제는 요거 하나에 흐르는 전류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스위치, 저항, 스위치, 저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이때 스위치 온 되면서 얘는 없어지는 거니까 오른쪽 거리는 합성량이 제로가 되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전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혼자서 이쪽 왼쪽 동고마이가 혼자 전압을 다 쳐먹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오음협칙에서 당연히 어떻게 될 것이다? 세질 것이다 이거지. A점의 전류 세진다 이것이고 역시 BC라고 일컫는 여기에 전이차는 분명히 감소해서 뭐 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 자, 그 다음 뒷장. 자, 뒷장에서는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 자, 별표 2개야. 이런 문제를 우리가 눈여겨 잘 봐야 돼요. 스위치 문제라는 것은 회로가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죠. 절대 눈팅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려고 그랬어. 눈으로 그냥 풀면 헷갈려서 틀리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첫 번째 동일한 저항 3개 떼게 읽어놔야지. 저항값 다르면 어떡할 거야? 저항 동일한 저항 3개 매치 쳐놓고 스위치를 만약 A로 연결한다면 왼쪽 2개가 무슨 연결로 되는 거야? A로 연결할 때는 왼쪽 2개가 병렬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무슨 연결로 나타난다? 직렬로 된다 이거죠. 자, 요때가 바로 스위치 A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B로 움직여주면은, 야, 이때는 위에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랑 직렬 연결되는 거지. 그걸 전체로 병렬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B에다 연결했을 경우는 위에 2개가 직렬이 되면서 밑에 하나가 이렇게 병렬로 바뀔 것이다 이거죠. 이때 저항값은 3개가 같은 거라 그랬어요. 여기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나타났고, 이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뭘 요구했냐면, 바로 여기는 이제 기호를 뭐라 그랬어? A라고 그랬죠? 자, A점에 흐르는 전류. 그럼 요 A점은 요 그림에서 또 어디가 되겠냐?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문제 3개는 그 BC의 전이차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가 바로 B와 C가 되니까 여기에 전이차는 이제 묻겠네. 그죠? BC의 전이차. 역시 여기서 또 BC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랑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또 전이차가 얘랑 비해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자, 총전압은 둘 다 어때요? 똑같은 거죠? 어차피 전지 하나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전압은 둘이 모두 똑같다 이거야. 자, 먼저 이쪽은 어떻게 해줘야 돼? 직병의 혼합이니까. 동글방이로 묶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쪽을 동글방이로 묶는 겁니다. 그럼 얘를 동글방이로 묶으니까, 자, R이에요. 그럼 몇 분의 R이야? 2분의 R. 그렇지. 여기는 R이죠? 그럼 저항이 몇 대 몇의 직렬이야? 1대 2의 직렬이지? 그럼 전압도 1대 2로 나눠질 것이야. V를 1대 2로 나누니까 여기는 몇 분의 V? 3분의 1V. 여기는 몇 분의 V? 3분의 2V. 됐지? 그 다음 이쪽 보니까, 자, 요거는 아래도 V고 위에도 V.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둘은 또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이죠? 그러므로 여기 하나만에 걸린 전압은 몇 분의 V? 2분의 V.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럼 일단 전이차는 비교가 됐네. 전이차는 분명히 어디가 더 커? 얘보다 얘가 더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하나 나오는 것이 A에 연결했을 때 B 연결했을 때보다 B, C에 대한 전이차는 더 클 것이다. 요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A점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결국 요거 하나에 오면없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V 콜 IR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난 전류나 여기 지난 상관없어. 자, 여기에 V 콜 IR 딱 써놓고 이때 보니까 저항은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걸리는 전압을 보니까 여기는 3분의 1V만 걸리죠. 근데 여기는 몇 V 걸리는 거야? 2분의 V가 걸리겠지? 여기는 3분의 1V, 여기는 2분의 V. 당연히 걸리는 전압이 얘가 요거보다 더 크죠? 써놓을까요? 요거는 3분의 1V이고 요거는 2분의 V니까 당연히 전류의 세기도 얘가 더 세겠지. 그지? 그래서 B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A에 연결 전류보다 세다. 이게 답이 나오는 것이야. 됐나요? 굳이 비율까지 얘기한다면 좋아. 비율을 얘기해보자.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V 콜 IR에서 저항 똑같아요. 자, 전압의 비는 3분의 1 대 2분의 1. 몇 대 몇이 되는 것이야? 분수라서 고난도 산수인가? 몇 대 몇? 2 대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2 대 3이다 이거야. 그럼 전류의 비도 요거 흐르는 전류의 세기비 몇 대 몇? 2 대 3. 다음 단원 넘어가서 전력비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자, 전력비는 둘의 곱이니까 몇 대 몇 될 것이다? 4 대 9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됐죠? 전력 문제까지 더 이제 풀어본 결과가 됐어. 정답은 일단 3번이다 이게야. 그 다음 오른쪽에 4번은 우리 괜히 실물 그림 나오면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어요? 방금 가르쳤죠? 뭘 가리라고? 전압계와 전류계는 가리고 보라 그랬죠? 그래서 전압계와 전류계는 손으로 이렇게 가리세요. 가리고 딱 보면 이외로는 간단해. 그냥 이런 저항에다가 전원장치 전지가 그냥 있는 거예요. 요것뿐입니다.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지? 가렸던 전압계를 떼봐 이제. 요 전압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요 위에서 왔다 갔다 깔딱대고 있는 거지. 그지? 야, 이 전압계가 움직인다고 해서 요 저항값 변하니? 아니지. 회로에 연결된 총저항의 변동이 없죠. 여러분 이것을 가변 저항기로 착각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이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가변저항기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전원행치 있으면 요거야 요거. 이걸 움직여준다 이거지. 그치? 이걸 움직여주는 것이었어. 그럼 여기 왔으면 이건 없는 거니까 요 길이지만 만약 일로 가면 또 요거 없어지니까 이때는 저항값 변화가 생기는 거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게 아니야. 총저항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이건 없는 다름없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여기에 연결된 전류계의 눈금에는 변동이 있다 없다? 변동 없다 이거죠. 그러면 전류계 눈금은 일정합니다. 요 자체가 총저항 그대로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야, 우리 이렇게 길다란 것은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무슨 결에 다름이 없어. 중력.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압계를 그래 요다 왔다 갔다 이거지. 그럼 이 경우는 요거하고 직렬 중에서 여기만의 전압을 얘기를 하지. 맞지? 근데 만약에 전압계를 일로 옮겼어? 이때는 요거와 요거의 직렬 상태에서의 요쪽만의 전압을 얘기를 하니까 전압계 눈금 어떻게 될 것이다. 직렬 특징에 의해서 감소할 것이다. 그렇죠. 문제가 지금 이쪽 P에서 Q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지. 접점을. 그러므로 전압계 눈금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이걸 나타내지. 됐죠? 자, 그래서 거기 정답은 4번이 될 것이야. 이 가변저항기에 해당하는 요 문제는 어디서 풀었지? 전 시간에? 바로 수능 1번이 바로 요 문제야. 또 자기가 풀었던 기억도 없으면 이건 보다 큰 문제죠. 수능 1번 문제가 바로 이걸 갖고 얘기한 거야. 가변저항기 돌아와. 자, 그 다음 밑에 5번 문제 옵니다. 5번 문제 별 2개 치는데 5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5번을 풀기 위한 적용의 연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고급정리 2라고 돼 있죠. 자, 그 고급정리 2에다가 별표 치시 바라고. 이거는 별표 2개입니다. 별표 2개야. 자, 일단은 자,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전구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가변저항이 있어. 가변저항 표시. 자, 아는 대로 이제 밝혀가면서 서로가 하는 거야. 여기에 저항을 크게 한대요. 그러면 이것 동구 모양이 치면서 요 합성 저항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 여기서 우리의 착각 심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많이 고쳐야 됩니다. 뇌수술을 많이 해야 돼. 이 부분에서. 이 저항 크게 한다 그러면 전체 합성 저항을 작아진다고 빠져요. 오류를. 이유는 뭘로 착각하는 거냐면 개수로 착각하는 거야. 야, 격렬해서 개수가 많아져 봐. 그럼 합성 저항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그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수가 많아지는 것은 저항이 커지는 행위야, 작아지는 행위야? 작아진 행위지. 이건 어떤 행위야? 커진 행위죠. 전혀 반대 상황으로 우리 착각해버리는 거야. 왜? 개수 문제를 너무 많이 푸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변저항 문제. 문제 전교열에서 오답률을 높일 때 가변저항 집어넣어주면 잘 틀려요. 잘 미쳐주고 기대에 부응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거야. 근데 제목을 뭐라 썼니? 병렬에서 가변저항이라 했죠. 직렬에서의 가변저항은 별로 안 틀려요. 자, 보자. 여기에 저항이 전구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가변저항이 있어. 보기만 해 이거는. 이 가변저항을 크게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둘이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이지. 뭘 나누어 쳐먹어? 전압을 나누어 쳐먹어. 직렬 특징에 의해서 전압, 여기에 걸린 전압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맞지? 총전압은 정해져 있으니까 상대적 일적 전압 어떻게 된다? 감소할 것이다. 별 이상 없어요. 그 다음 여기에 얘기 물어보면 전압 감소니까 이것만의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 콜 IR. 자, 이거의 저항이 정해져 있다. 전압 감소하니까 여기에 전류세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여기 지난 전류 감소한다 이거야. 맞지? 여기에 지난 전류는 어떤 전류야? 지금 위치로 보아서. 빵! 어떤 전류야? 총전류. 그죠? 이건 괜찮아요. 그 다음 회로를 보는 방법 2가지 있다 그랬죠. 나뉘는 전압부터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총전류부터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지. 이건 나뉘는 전압부터 왔거든. 총전류부터 볼게. 이거의 저항가 커졌어. 전체 합성저항 어떻게 된 거야? 커지는 거지. 흐르는 총전류 세지 약해져? 약해지겠지. 총전류 여길 지나죠? 전류 약해져.
그러니까 오묘측에서 거꾸로 가는 거죠. 전압 감소해. 그래서 전력 물어보면 감소, 밝기 어두워질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 가변저항에 지나는 전류가 바로 요 전류죠. 그러니까 가변저항에 지나는 전류도 물어봅니다. 가변저항에 지나는 전류는 어떻게 되고 있어? 분명히 감소합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가변저항 커지면 전체 저항 커져.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꾸 틀린단 말이야. 가변저항 커지면 전체 저항은 분명히 어떻게 되는 것이야?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거 커져요. 개수로 착각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개수로 착각해도 돼. 개수로 착각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수가 많아지는 결과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야, 이 가변저항 커진다?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죠? 개수 많아지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말이란 말이야. 개수 많아지는 게 직렬 상태에서는 길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합성 이유 저항이 커진다. 이거는 개수 많아지는 결과가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저항이 커진다는 것은 바로 얘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얇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개수가 줄어드는 결과와 똑같은 결과다 이것이. 알겠어? 이거 주의해.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주의 2, 또 당구. 그 사자수거 밑에 씁니다. 당구. 그 페이지 제일 위에 있잖아. 거드랗게. 당구. 거기 밑에 써놓으세요. 뭐라 쓰냐면 병렬에서 주의 2번이야. 병렬에서 가변 저항의 변화를 개수로 착각하지 말 것. 병렬에서 가변 저항의 변화를 개수로 착각하지 말 것. 가변 저항 병렬에서 가변 저항 커지는 거 개수 많아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개수 작아지는 결과야. 야, 이거 숫자로 생각해봐라요. 3 이랬어. 3, 6. 밑에 거를 큰 걸로 바꿨어. 응? 그러면 이거 합성정 얼마냐? 똑같은 거 두 개니까. 1.5지. 이거 합성정, 이거 많이 본 거지. 얼마? 2. 그래. 커서 작아졌어. 커졌지. 알겠죠? 아, 생각해봐. 두 갈래 골목길이 생겼는데 이쪽 깡패, 깡패 조폭, 공폭으로 바뀌는 거지, 이쪽은. 그러니까 커지는 거야, 전체가. 알았지? 자, 이거는 이제 주의하시 바라고. 자, 그래서 일단 합성량 커집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저항값 크게 해요. 그럼 일로 지나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 가변저항이 커져? 위로 지나는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돼? 커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오늘 뇌수술 2호. 느낌이 커지면 위로 닿을 것 같아. 또 역시 어떤 풀었던 기본적인 그 어떤 많이 봤던 그런 회로만 그냥 세뇌가 된 거예요. 자, 봅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 근데 봐라. 일단 얘가 커졌어. VVV. 작아져. VVV. 더 작아져. VVV. 더 커져. VVV. VVV. 여기 변동이 있어 없어? 변동 없지.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 오는 전압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의 오면수 따져봐라. V콜 IR 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요 저항값은 정해져 있고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 걸린 전압은 불변이죠. 그쵸? 그럼 전류세도 어때? 변동이 없다. 불변. 이렇게 되겠지? 나중에 밝기를 묻더라도 VI, 피 뽑아서 뽑아봐. 요 전력 변동이 있다 없다? 변동 없다. 불변이다 이거죠. 알겠죠? 이건 또 어디서 온 착각심리냐? 이건 주의 1번 얘기예요. 총전류와 한계론 전류를 구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 봐라. 전체 합성량 커졌어요. 흐르는 총전류는 세지겠니? 약해지겠니? 약해지겠지? 전체 총전류 약해졌는데 나뉠 때 밑에 커지니까 위로 좀 더 가면서 그 이전과 변동이 없다가 되는 거죠. 알았죠? 전체 전류가 작아진 거예요. 알았습니까? 전체 전류 감소했어. 그리고 나눠질 때 밑에 커지고 위로 좀 더 가서 변동이 없다 얘기야. 이때 어떻게 나눠질 거냐? 확실하지 않으니까 요거 하나만의 오묘업치를 보고서 확인된 거죠. 됐지? 자, 됐고.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그 고급 정리 2의 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에 전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저항이 있을 것이야. 여기 가변 저항이 있어. 그 다음 전과 이렇게 있네. 자, 이제 또 하던 대로. 여기에 저항값 커졌어. 이거 직병 혼합이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동구방이는 묶으라 그랬죠? 동구방이 묶었어.
자, 지금 왼쪽 덩어리하고 오른쪽 전구하고 서로 무슨 연결이야? 보면 직렬 연결이지. 뭘 나누어 쳐먹어? 전압을 나누어 쳐먹습니다. 자, 또 대답하세요. 이쪽 덩어리 안에 둘이 병렬인데 요 저항값을 크겠단 말이야. 그럼 이것의 합성 저항은 커져야 작아져요? 합성 저항은 분명히 커지죠? 이제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겠지? 합성 커져. 그 다음, 여기 걸린 전압 변동 있다, 없다? 자, 없다. 이게 집단 히스테리 1탄이 됩니다, 이제. 왜? 우리의 그 6번째 뇌. 무슨 뇌? CNA 작용, 암기의 활발한 세포작용.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무지 좋아요. 너무 좋아. 정말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일어난 사태 벌어지는 거야. 바로 전에 변동 없었거든. 얼마나 쇼킹해, 변동 없었거든. 와, 다 안겨놔! 그 사이에 외운 거지, 또. 응? 근데 이쪽 회로, 이쪽 회로 갔니? 분명히 다르지? 이쪽은 병렬만 있어. 다른 거 없어. 불불불. 변동 없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서로 무슨 연결이야? 직렬 연결이지. 뭘 나눠 쳐먹어? 전압을 나눠 쳐먹죠. 그죠? 속으로 네가 뭐 꼬시니까 그랬지. 내가 언제 꼬셨어? 직렬이다. 나눠 쳐먹는다. 이것까지 지금 얘기를 했지. 야, 오른쪽의 합성은 커졌어. 그 왼쪽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는 것이야? 왼쪽 걸린 전압은 어떻게 돼? 분명히 커지지. 상대적 이쪽 전압은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럼 여기 하나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어떻게 될 거냐? V 콜 IR. 이거는 저항값 변동 없다 이거야. 그러면 왼쪽 걸린 전압이 증가해. 요거 하나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밝기도 밝아질 겁니다. 여기에 V 콜 IR. 이거 저항 그대로야. 전압 감소했지. 여기 하나는 전류색이 어떻게 돼? 감소하죠. 그럼 여기 하나는 전류색이 분명히 감소하는 거다 이거야. 그럼 또 어떤 상황이야? 또 이상해요 그래. 축가 가라니까 또 이상해요 그래. 왜? 왜 이상하니 그때? 선생님 분명히 총전류예요. 그래. 총전류 감소한다. 그래. 근데 왜 감소하는데 여기선 증가하느냐 이거지. 이건 총전류고 이건 한계른 전류죠. 총전류는 분명히 작아졌어요. 나뉘어지는데 커졌다. 위로 더 간다 이거지. 그 이전보다 더 가게 되네. 그러니까 나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벌써 세 번째겠네. 요거 하나만의 무슨 법칙으로 따진다? 오음의 법칙으로 따지면 바로 나온다 이거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 봐. 지금 오면서 계속 지뢰밭에 지뢰 다 이제 밟고 터진 거야. 응? 그럼 회로를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전부 다 이제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로를 하나하나 다 그 많은 걸 다 경험할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냐. 야,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밖에 안, 딱 하나 하고 있어요. 무슨 법칙 하고 있어? 오음의 법칙 하나 하고 있죠? 뭐 대단하고 어렵거나 뭐 고난도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실수가 생기는 거냐? 이러한 오음의 법칙 하나를 사용하는 경험을 안 가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오음의 법칙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오음의 법칙처럼 전기에선 중요한 게 없어요. 전작 유도에 그 유도 전류 얘기할 때까지 오음의 법칙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오음의 법칙 하나를 가지고 계속 한 시간 동안 할 겁니다. 하는 건 오음의 법칙밖에 없어. 근데 왜 그걸 우리가 헷갈려하고 틀리고 그러느냐? 그걸 소홀히 다뤄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오래 봤다 이게 오음의 법칙을. 그러니까 너무 오래 보니까 식상해 있는 거야 오음의 법칙을. 그 중요도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지. 오래 만난 친구를 소홀히 다루죠. 하지만 그 오래 만난 친구가 더 중요한 거죠. 주변에 소홀히 하는 자가 소홀히 자기가 대하고 있는 자가 자기한테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거 괜찮은 말이야. 그치? 괜찮은 말이야. 자신을 돌아봤을 때 소홀히 하고 있는 자가 자기한테 중요한 거야. 괜찮은데 이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야. 오음의 법칙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홀히 할 그럴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 하고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안 하니까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다음부터 이걸 딱 복습을 하고 확실하게 잘 거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문제 적용되는 걸 연습을 하란 말이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눈에 얘기했지만 들어서 보아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누구한테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하지. 전기회로 보는 방법은 나뉘는 전압도 보는 방법이 있고 총절도 보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 지금 주로 뭘로 봤어요? 나뉘는 전압으로 봤지? 이제부터 총전류 확인할게. 자, 이거 거꾸로 이제 해석이 들어간다. 이 저항값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커져요. 회로의 총저항 어떻게 되니? 커지지. 맞지? 그럼 총절세가 어떻게 되겠어? 총전류 감소하는 거지. 그 총전류 여기 지나지. 그럼 총전류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전압 감소합니다.
그럼 이쪽 전압 감소해요. 상대적으로 이쪽 전압 증가합니다. 그리고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에서는 전류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고급전 2에다가 얼른 빨리 필기해. 벌써 필기 다 끝났구나. 빨리 필기해. 그 다음에 하나하나 베끼려 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난 대로 이렇게 생각에 논리를 펴서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자, 됐죠? 자, 거기에 이번엔 주의 3 하고 씁니다. 주의 3. 여기서 얻은 교훈. 주의 3. 주의 3. 아까 주의 2 써놓은데 밑에다가 주의 3. 뭐라 쓰느냐? 준비돼서? 외우지 말 것. 써. 우리는 회로까지 외우는 사람들이야. 외우지 말 것.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생각을 담아야지. 회로는 딱 봤다고 어디서 봤네 이래버리면 이제 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복습을 자기 생각을 담지 않으면 오히려 수업 들은 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은 이제 빠지는 거야. 딴 데로. 명심하고.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왼쪽에 5번을 봅니다. 5번 별 붙여놓고 자, 거기 있는 R1과 R2라고 되는 가변장을 R3죠. R1과 R3라 되는 가변장을 커다랗게 동그라미로 묶으세요. 묶었나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R2하고는 서로 무슨 연결이니? 직연결이지? 직연결이죠. 뭘 나눠 쳐먹어요? 전압을 나눠 쳐먹습니다. 나머지 알아서 해라. 알았지? 그 다음에 회로를 볼 때 나뉘는 전압부터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총전류 먼저 보는 방법이 있지? 요 문제 박스에서의 전개는 총전류부터 보는 전개야. 거기 맞춰서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R3의 저항을 증가시켰더니 되게 언더처럼 R3의 저항을 증가시켰더니 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 문제야. 그래서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럼 공부하는 자라면 요거의 저항을 작게 할 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자유수로 이제 복습이 돼야 돼. 알았죠? 자, 그 다음 뒷장. 자, 뒷장에 6번. 자, 보시고.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동일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였다. 대개대. 자, 그림 상황이 보니까 전지가 딱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이걸 이렇게 병렬로 막 추가하는 거죠. 이때 저항의 개수에 따른 전류의 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는데 몇 번이에요 이거? 다들 구해오잖아. 몇 번? 1번이 되겠죠? 1번 정답입니다. 그런데 1번 한 사람들 다 틀린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일부러 그냥 틀려놓은 거예요. 뭔가 전 국민이 아니겠다. 전 수험생들이 공통에 느껴야 될 일이 있어요. 너무나 서로 간에 무언의 담합을 잘해요. 전 수험생들이 무언의 약속을 합니다. 문제를 말도 서로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문제를 공동 출제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총전류란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없죠? 없죠? 근데 우리는 의뢰이 뭘로 풀어? 총전류 답을 내죠? 이게 어떤 결과니 이게? 문제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물어보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대답들을 잘해요. 1번이라고. 이거는 그동안 총전류를 묻는 문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눈 뜨고 코 베인다고 그냥 읽으면서 그래 하고 1번 답 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일부러 매년 일부러 이렇게 해놔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출판된 책도 이런 문제를 집어넣으면요. 단 한 명도 태클이 안 들어와. 그 의뢰의 그런 거야. 분명히 잘못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할 겁니다. 이유는 느끼라고요. 만약에 전류계가 여기 있지 않니? 그럼 1번이 답이야. 왜? 총전류지 이거는. 총전류니까 오음의 법칙 또 어떤 오음의 법칙이 필요해? 빵! 어떤 오음의 법칙? 총 오음의 법칙이 필요한 거야. 그러므로 V 콜 IR 하면서
자, 이 총전압은 정해져 있어요. 다 총이야, 총. 이때 개수가 많아지면 역시 이게 또 무슨 저항이야? 그렇지, 총저항이지. 많아지면은 그 개수에 비례해 반비례해, 총저항 값은. 반비례하는 거죠. 이거는 n분의 1배에 관련되는 거야. 왜? n분의 r이 되니까. 그지? 요거 자체가 바로 n분의 1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전륜 곱하기 반비례니까 얘는 저항의 개수에 무슨 관계 되는 거야? 비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땐 답이 1번이 된다 이거지. 하지만 만약 전류계를 여기다 갖다 놨다. 그때는 몇 개가 되든 간에 병렬만 있으니까 결국 몇 개가 되든 간에 걸린 전압엔 변동이 있어 없어? 변동 없는 거죠. 그럼 이것만은 오hm 없이 따지더라도 여기 하나는 전류색이 변동이 있어 없어? 변동 없는 거지. 그래서 전류계 한 개른 전류 얘기하면 답은 몇 번인데? 4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명시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이제 7번 문제 옵니다. 일단 정답은 제가 1번 해놨지만 1번, 4번 물어보는 전류계 위치에 답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7번 문제 봐. 자, 7번 문제는 아는 얘기가 전압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P, Q, Q, 그다음 R 이렇게 나와 있죠. 접점 표시야. 전류계가 놓여 있고 전원 장치가 있다. 자, 전압계하고 전류계 나오면 어떻게 알았어요? 가리고 보라 그랬죠? 가리고 보는 겁니다. 전류계는 안 가려도 되겠지? 그러면 요 전압계 접점을 바꿔줬을 때 회로의 총저항의 변화 있어 없어? 없지. 이거는 풀어봤지. 어떤 문제야 이게? 아직 안 지워졌을걸? 요거죠. 그지? 바로 요 위에 부분은 탐구 4번이야. 그 다음 여러분 요 전류계 접점을 이렇게 옮겨봐. 이건 총저항의 변화가 있어 없어? 얘를 갖다가 이렇게 했던 것을 야 이렇게 해봐라. 얘를 갖다 이렇게 해봐. 이거 없어지는 거지? 야 이때는 총저항 변해 안 변해? 변하는 거지. 바로 요거의 접점을 옮기는 행위는 바로 이거의 저항값 변화는 무슨 저항기야 이게? 가변 저항기란 말이야. 이 가변 저항이 몇 번이야? 수능 1번이라 그랬지. 수능 1번과 탐구 4번을 합쳐놓은 거예요, 이 문제는. 오케이? 자, 이제 문제를 보자, 이거야. 회로에서 전압계 왼쪽 단자를 PQR점으로 연결해요. 전압을 칭했더니 12V, 6V, 4V였으며 이때 전류의 눈금은 1A였다 그랬어. 자, 현재 전류계 접점은 그대로 여기다 딱 붙이고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겠다는 거죠. 그죠? 이때 여기 전류 눈금 1A로 일정할 수밖에 없지. 왜? 총저항 변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만약 전압계 접점을 여기다 딱 했다. 또 여기 했다. 그러면 걸리는 전압은 자 생각해보자. 여기로 딱 했을 때 여기가 몇 볼트? 12V로 돼 있죠. 그리면서. 됐죠? 사실 없어도 돼요. 왜? 이렇게 했을 때 12V라 했으니까 12V야. 근데 여기로 옮겼을 때 6V가 됐대. 그럼 이게 6V란 얘기지. 자, 여기다 했더니 4V 했대. 야, 4V라 했죠. 이게 몇 V라는 거야? 4V. 그러니까 회로는 그대로 연결된 상태에서 요것만 4V. 요것만 몇 볼트? 에이! 여기까지 6V니까 몇 볼트? 2V. 그렇지. 요것만 몇 볼트? 6V. 그럼 뭐가 나오게 돼? 직렬 3개잖아. 6V, 2V, 4V. 6대 2대 4. 그게 바로 무슨 비가 되는 거야? 저항값의 비가 되겠지? 야, 1A 그런다 그랬으니까 저항값 그대로 나오네. 몇 옴? 6옴. 요거 몇 옴? 2옴. 요거 몇 옴? 4옴. 그렇지. 이렇게 되는 상태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 밑에 봐봐. 전류계 위쪽 단자를 P에서 Q, R점으로 바꿔게 하면 전류 측정했다 이거지. 자, 전압계는 이제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가 돼 있어. 이거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바꾸는 거야? 전류계 접점 바꾸는 거죠. 그럼 이것도 달라질 것이야. 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1A 쓸 때 얘를 1로 바꿨다 이거지. 그럼 이 회로는 몇 옴만 남는 거니? 6옴만 남는 거지. 저항이 총 12옴이었는데 6옴으로 줄었지? 그럼 전류성이 몇 배 되는 거야? 2배. 몇 암페어? 그렇지. 2A 되겠죠. 이번에는 얘를 갖다가 접점 1로 연결했단 말이야. 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회로는 몇 옴만? 4옴만. 12옴에서 4옴이 됐으니까 3분의 1배로 저항이 줄었지. 전류 몇 배 되는 거야 이제? 3배 돼야 되겠죠. 몇 암페어? 3암페어. 그래서 2암페어하고 3암페어가 정답 되겠네. 됐죠? 자, 이제 이 전기 회로에 관한 요 연습이 끝났습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오hm 협칙이 잘 돼야 이게만 잘 되면
뒤에 있는 전력 파트, 전개의 단원은 90%가 되는 거예요. 오명치기 잘 회로 안에서 자기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특히 넘기면서 얘기하는데 이거 주의하세요. 이건 병렬만 있는 거였죠? 이건 직병혼합이었습니다. 빨리 병렬 세상. 에브르 병렬 세상. 직병렬 혼합. 어머니 직병혼합 세상.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만든 사기냐. 빨리 병렬 세상. 직병의 혼합 세상. 아까 두 경우 주의하라 그랬다. 알았죠? 막 회로 한껏 막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다음 썼다가 이제 전력, 전기, 에너지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썼다 합니다.